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야, 나 어디 한쪽에 산골짜기 임야 하나 사가지고 나 호두나무 하나 심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땅을 준비하다,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땅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나 호두나무를 심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기 계단식 밭이나 논, 인삼 심었던 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장 좋은 땅을 사십시오. 그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3비타리 딱 사가지고 그거 1m씩 뒤집으려면 그거 쉽습니까? 아니죠. 그거 벌목해야지, 나무 그루터기 걷어내야지, 돌멩이 쳐내야지.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느니 그 경비로 차라리 여기 빤빤한 논, 계단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살짝 치는 게 훨씬 나서. 그죠? 현재의 땅값과 땅을 다시 가공하는 값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평수라도 가장 좋은 땅에서 일단 내 소득이 나와.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미 내 소득이 나와. 그 상태에서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은 시간 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막 욕심은 입은 막 커가지고 나 한 입에 다 먹여. 그래서 나 무조건 5,000평 이상 해, 무조건 10,000평 해 하면서 땅값 싼 데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배가 터져버려. 왜요? 땅값은 쌌지만 그거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땅 평수가 넓으면 장비대도 들어갈 테지, 거기다가 거름도 갖다 넣어야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치지. 돈이 막 나와야 하는데, 나오는 돈으로 다시 회전시키면서 농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하다가 부도납니다. 부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호두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특히 이 호두나무는 그래요.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옛날 호두나무는 그 산 넓은데 막 그 임야에다 갖다 묻더라도, 이 호두나무는 요즘 사과밭 있죠. 사과밭 보면 논보다 밭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쫙 만들어놨죠. 배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미 돈을, 무슨 식물체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품종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 해줬죠. 고추를 심어도 고추가 뚝뚝 잘 나오고 잘생기고 근수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품종이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게 환경이에요. 환경. 기술가 제일 마지막 겁니다. 환경을 하는데 뭐냐, 핵심은요, 환경이란 내가 재배할 지역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라도 쪽이 조금 망했다 한 이유가 바로 원래 환경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가공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원 설정에는 배수가 무조건 잘 되고 관수가 가능하면 더욱더 좋고 도로에 접해야 물류가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가본다고. 그죠? 기계화가 가능하고 토심이 깊고 풍수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땅 사야겠죠. 대부분 이런 땅은 어디에 있어요? 시골 구석지에 산비탈 옆에 다랭이 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짓기, 요즘 농사짓기는 애매모호한 땅, 그런 땅들이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과원을 조성하는 데는 땅값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값만. 면적 욕심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면적. 그거보다 가공비용, 과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과원을 조성하는 데는 형태적 변화가 있습니다. 형태적 변화. 이 형태적 변화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농업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년 후, 30년 후에는 농업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지금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 한데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노동력이 감쇄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야죠.
귀농을 하시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허세에 쌓이시면 안 돼요.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나 농사져서 얼만큼 합리적으로 수익을 낼 거야. 그게 경영 마인드죠. 그죠? 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땅이 중요한 거지. 인건비가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는 절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밤나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밤금 아무리 좋아도 인건비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밤농사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땅을 내가 인력으로 할 것이냐, 쬐깐한 기계화를 시킬 것이냐, 기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죠? 기계가 돌아다니려면, 바퀴가 굴러다니려면 어떻게 해? 형태적 변화가 먼저 생겨야죠. 빤빤하더니 최소한 어떤 각도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게 형태적 변화입니다. 그죠? 아무리 너른 땅이 있어도 차도 못 다녀. 그럼 뭐해? 기계화가 안 되면 나중에 호두 열리면은 그거 다 짊어지고 저 산하대까지 올 거예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형태적 변화를 먼저 줍니다. 두 번째, 물리적 변화예요. 제가 아까 1m 뒤집기 하라면 한다 했죠. 호두나무는 통기가 잘 돼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물리적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지표층에는 양분이 낙엽도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두산만 파보세요. 그건 생땅이지, 그죠? 단단한 생땅이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깊이가리에서 뒤집어가지고 땅 속의 양분과 통기가 되게끔 그렇게 물리적 변화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화학적 변화를 줍니다. 거름을 갖다 넣던 아니면은 비료를 주던 유박을 뿌리던 이게 화학적 변화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재 비용, 시설 비용만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른 땅보다 가장 좋은 땅을 작지만 가장 좋은 땅을 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이유가 왜냐? 주구장창 그 땅에 나무 심어지잖아요. 이 지금 조시성 호두나물 경제수령을 약 8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100년 동안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토질이 안 좋으면, 그 위치나 형태가 안 좋으면. 그래서 저희는 초반기에 딱 전에 형태적 변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시키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왜 계속해서 흙을 막 밀어가지고 빤빤히 만들고 그거 기계화하려고. 사람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되니까 기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해놓잖아요. 평생이 아니라 대대로가 아니라 수천만 년 그 형태가 되죠. 그죠? 한 번 논은 한 번 논이잖아요. 그죠? 그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시 과원을 조성하실 때는 남북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남북 방향을 맞춰가지고 저라면 여기 면적이 좀 있으니까 1.5에 4m 갑니다. 1.5에 3m, 1.5에 3m 60에서 3m 80 가도 괜찮아요. 왜? 여기는 기계화 시킬 때는 아니잖아요. 사실 트랙터가 다닐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폭이 넓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통로만 있어도 훌륭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수확망을 딱 폈을 때 막 흔들었을 때 쏟아질 수 있게끔. 그리고 방제 계획, 우리가 이제 일반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방제 계획을 갖다가 우리 분무기 등에 메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구제역이나 막 이런 거 올 때 농가들한테 막 뿌려주는 기계 보셨죠? 환풍기 막 와 뿌려서 약 뿌려주잖아요. 그걸로 몇십 메타를 한꺼번에 딱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게. 응? 여기는 문제 별로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응?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주대는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지주대는 세워주느냐? 이 조시성 호두나무가요, 요즘 별명이 외성으로 붙었죠. 어? 한데 성장세는요 1년만 지나고 2년 차면 막 팍종해진다고 했잖아요. 만실성보다 훨씬 빠릅니다. 과원을 빨리 채워요. 응? 성장세가 처음에는 만실성보다 한 2배 정도가 빠릅니다. 금방 되게 확 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차에 넘어지는 나무가 많습니다.
예, 넘어지던데요. 넘어지죠? 예. 예. 부러지고 넘어지고 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 오는 그 무게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요. 네, 바람이 안 불어도 아침 이슬에 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기준대 좀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마음 아프시죠? 그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다시 안 서요. 그죠? 그래서 아예 지주대를 박아놓고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형이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내 과원에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심을까요? 수형이 결정되어 있어야 쉽게 거리가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사주간 개심형이고 얘는 주간형이고 수형이 없어요. 수형이 일관적으로 하나의 형태가 나와 있어야 여러분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왜? 나중에는요, 지금은 처음에는 나무의 수형이 어때졌다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손발이 기계화가 됩니다.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계속 똑같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뭐 전라도 쪽에는 배나무들 Y자 많이 하잖아요. 왜 Y자를 많이 하느냐? 배가 워낙에 커. 꼭지는 가재끈해. 바람 살짝 불어서 살짝만 흔들면 배 낙과 다 됩니다. 그래서 Y자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호두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열매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파리는 막 찢어지죠. 왜? 꼭지가 상당히 굵어요. 사람 손을 뜯으려고 힘들 정도로 꼭지가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형을 갖다가 Y자 수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간형, 사과밭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번. 자, 여기는 밭인데 지금 배수의 문제가 있어요. 배수의 방향을 아마 이쪽으로 잡아야 할 겁니다. 이쪽. 근데 지금 여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남북 배열이 가장 유리한데 여기의 폭이 너무 짧죠. 네? 짧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평수가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저 평수에서 과연 2m, 3m 할 필요가 있나요? 통로의 폭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은 여기 어느 분은 저 500평 심었는데요. 1m 20에 2m입니다. 아, 나는요, 경운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500평인데 뭘 그 경운기를 끌고 다녀요. 그죠? 사화살 밀바로 할 건데, 바로 집 앞에. 그런 데서는 1m 20에 2m도 가능합니다. 사람만 다니는 통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조금 평수는 좀 넓겠지만. 그리고 배수의 방향을 분명히 한쪽으로 해야 할 거예요.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들이 어떻게 빠지는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좀 보려고 좀 해봤는데 안 보여요. 여기 요 뒤에 빠진 것 같은데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데라서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멀리서 봤더니 요건데 배수가 요 아래쪽으로 잘 빠지는 것만 하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도. 다만 평수가 넓지 않아서 만일 저게 평수가 넓었다면은 배수로 작업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복잡해졌을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또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미 아까 저 하는 거죠. 이미 일부러 심었습니다. 근데 퇴비를 어떻게 넣고 있어요? 시루떡 쌓고 있어요. 시루떡. 이거요. 호두나무가 어느 순간에 딱 저기까지 걸음까지 뿌리가 딱 닿는 순간에요. 어떻게 돼요? 아웃입니다. 죽어요.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나무가 잘 자라다가 언제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면은 대부분 물, 아니면 수분 관리 아니면 이런 양분 관리예요. 흙하고 여러분들이 과원에 퇴비를 넣을 때는요. 일단 흙을 쫙 뿌려주세요. 형태적 변화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변화, 1m 뒤집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전에 거름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서 막 뒤집기 하는 거예요. 막 전체가 다 섞이게끔.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지금 초반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전체를 다 못 뒤집어. 그때는 한 줄 나무 심을 때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전체 밭에다 딱 일단 거름 뿌립니다. 막 살포를 한 다음에 한번 로타리 쳐줘요. 그러면 흙하고 퇴비하고 섞였죠. 그 다음에 줄을 쫙 팝니다. 쭉 파면은 생흙은 한쪽에 딱 놓고 거기를 뭘로 채우느냐? 거기 섞여진 주변의 흙을 싹싹 바가지를 긁어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잘 섞인 흙이 퇴비와 흙이 잘 섞여서 채워지죠. 그 다음에 그 생흙을 갖다가 착 나라시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DNA 있는 거 참 좋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 가보니까 가면 뭐 그린 엑스포 있죠. 그러니까 농업기계 막 박람회, 농업기술 박람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풀 잡초 제거하기 진짜 힘들죠. 근데 거기는 이미 어떤 기계가 있냐면요. 기계가 핸드폰처럼 이렇게 머리에다 이걸 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딱 태양 전지판 있잖아요. 전지판 이고 다니고서 로봇가 이렇게 어기적 걸어 다닙니다. 낮에 해가 뜨면 충전 딱 되면서 어기적 다녀요. 그러면서 요 밑에 핸드폰처럼 카메라가 있고 내가 심은 작물 있잖아요. 그 외의 것은 뭐냐? 젓가락 2개 딱 들고 그 젓가락으로 짜그닥 하면서 다 제거를 합니다. 아예 조그만 풀부터. 그거 자동으로 다 해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 보세요.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트랙터를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AI가 야 몇 월 며칠 지금 좀 뭐 해야 하고 어떤 데이터 센서에서 컴퓨터에서 야 트랙터가 나가서 로타리 치야겠다 를 사람이 명령해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계 창고에서 트랙터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까지 이동을 하죠. 거기서 작업을 하게 돼. 붕 지가 알아서 하고 와요. 그게 데이터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농사짓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만에? 에이 30년 내에는 올 거 아니에요. 아니 20년 내에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도 자동주행, 자율주행 뭐 얘기 나오잖아요.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한다는데 밭에서 못할 것 같아요? 더 쉽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 줄 거예요. 뭐야? 그래서 과원 조성을 하실 때 형태적 변화를 지금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안 들고 다니셨으면 막 태반했잖아요. 우린 똑딱이가 좋아. 그랬는데 지금 세상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차가 지금 나온다고 몇 단계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 농기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죠? 네. 그러면 그때 내 과원에 거기에 미래를 생각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내 과원을 조성해 놔야만이 그 기계를 쓸 거 아니에요. 기계가 나오면 뭐해요? 쓰질 못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건비 다 죽어나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출을 못하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을 쭉 해주는 이유가 뭐냐? 형태적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막 일 깎아지는 산에다가 막 발등을 굴러다니는데 여기다가 농사 짓겠다고 꿈꾸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좀 전에 그 풀베는 기계 못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작지만 형태적 변화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데 미래 농업을 생각하고서 하시는 겁니다. 땅 사는 거 아시겠죠? 뭘 사야 할지 이제. 응? 왜 저희 농장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형태를 바꾸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과원의 형태 뭐 이렇게 간작하는 과원도 있죠. 호두나무 심고 옆에 고추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등고선 배열은 우리나라에 절대 안 맞는 겁니다. 등고선 배열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외국에서 저 등고선 배열을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저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동에 크게 했죠. 실하라고 자빠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등고선 배열은요, 기계화하기도 힘들고 자동화하기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했느냐? 중국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산동성이나 거기는 강수량이 불과 400ml 밖에 안 된다고. 물 담으려고.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수분을 갖다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단을 쳤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걔네들 보니까 그러더라 하고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비가 최소한 3배가 더 많이 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등고선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도로가에 호두나무 심은 경우도 있고 전문 과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용지를 활용하기도 하죠. 다른 거 다 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임야를 구했어. 어쩔 수 없이 구했어. 근데 벌목을 위해서 벌목하는 사람들이 길을 낸 게 나중에 작업로입니까? 아니죠. 딱 벌목이 끝났으면요 그 길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그 라인강 옆에 포도밭 있고 하잖아요. 거기도 벌목 다 했던 데예요. 과원조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다닐 수 있게 딱 줄 다시 맞춰서 작업로를 다 만들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벌목로는 작업로가 아니에요. 벌목했던 길은 싹 지워버리고서 다시 과원으로 다시 다니세요. 여러분들 트랙터 중에 이미 보셨을 거예요. 트랙터 중에 바퀴가 아니라 휠이 아니라 트랙으로 되는 거 보셨죠? 얘 경사 45도짜리 다 다닙니다. 네? 아니면요 여러분 그 휠이더라도요 거기다가 그 옆에 그 너트 채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해가지고 그 포크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는 막 찍으면서 다녀요. 어떤 애들은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해가지고 체인으로 막 다니기도 하잖아요. 작업로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기계화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목을 하신 다음에 자 벌목과 굴치는 다르죠. 벌목은 나무의 밑에는 남겨놓고 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굴치어가는 더 힘들죠. 나무를 통째로 뿌리까지 딱 떠내는 거, 분 떠서 떠내는 거. 그건 굴치어가는 힘들죠. 왜 힘들까요? 산사태,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요. 순서를 바꿉니다. 벌목을 먼저 했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충 묘목을 심어 놓습니다. 한 10m 하나씩 뚝뚝뚝 떼가지고 이거 호두밭이야 하고서 딱 떼나요. 싸구려. 저 만실성 호두나무 있잖아요. 하고서 나중에 나 호두나무 심었는데 이게 지작목이야. 지작물이 되죠 이제 나무 구루터기가. 지작물은 바위덩어리든 다 치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하는데 행정은 좀 농민들이 사람들이 자꾸 두드려야 바뀌는 겁니다. 즉 현행법과 미래의 방법, 그 농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법의 변화는 느리죠. 그때는 우리 농가들이 계속 모여서 요청해야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냐,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해야 한다.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전입니다. 전인데 밤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거긴 전인가요? 임야인가요? 임야입니다. 임야입니다. 현 상황인 거예요.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황 도로, 현황 임야, 현황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다가 새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토종리 저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태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거기는요 몇십 년 동안 축사해놓고 목초지로 쓰던 데입니다. 근데 임야예요. 근데 목초지였어. 그럼 거기는 지목은 임야인데 현황은 뭐예요? 전인 거죠, 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깎으면 돼요, 조금씩. 이해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땅을 보실 때 현황을 좀 보십시오. 현황을 보시고서 하시면은 그게 법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뭐 표가 있어야 대답을 뭘 더 넣어주세요, 들으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 표도 없이 무조건 해서 여기다 뭘 넣어줘야 하냐고 하죠.
그러면 아예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넣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씩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잔뜩 있었어. 이미 예전에 고추 농사 지고 호박 농사 지어가지고 거름기도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아무런 검사도 안 하고서 그냥 퇴비 갖다 잔뜩 집어넣었어. 너무 부유해졌죠. 그럼 잘 썩죠. 병이 잘 오죠. 애들이 쬐끄맣고 그 삐쩍 말하는 애들이 오히려 야무져요. 예?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단병치레도 안 해.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때요? 허우대는 멀쩡하고 한 애들이 단병치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식물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비배 현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살려놓는 겁니다. 나무는 살려놓는 거예요. 아, 자식도 공부 잘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살아있어야지, 자식 새끼가. 그죠? 건강해 살아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아가 그 다음 차로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이려는데 살아있어야죠, 나무들이. 그죠? 살리려면 좀 그만 좀 주세요. 뭘 그렇게 많이 줘? 많이 먹이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더 허약해져서 병치레가 더 많아집니다. 딴난 애기한테 우유 300ml 먹이라는데 막 500ml씩 막 먹여봐요. 아니, 한 1리터 먹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애 짜고 나죠? 병 나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체한테. 여러분 스스로 과용하지 않게끔 여러분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한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한테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욕심. 그 욕심을 절제하고 깐난 애기가 200ml 먹던 애가 조금 커서 500ml 먹을 수 있고 나중에 1리터 먹을 수 있을 만큼 점점 커지면서 나무도 식물체도 자라면서 거의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지 짜고 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하시려면 먼저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의 집은 계속 오르겠지만 시골집은 안 올라요. 시골집은요, 땅값만 있어. 건물값도 안 쳐줘요. 그게 현실인데 뭘 그리 허세를 세우시느라고 시골에서 그렇게 집을 의리의리하게 지시는지 미래의 폐가를 만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늙어가지고 나 자식 새끼들한테 신세 안 져. 나 요양병원 갈 거야. 이 생각을 조금 더 진보시켜 보세요. 야, 차라리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짓고 아줌마나 써가지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아줌마 월급 저거 쓰면서 우리 노후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내려가서 5,000평 농사 짓는 거 10명이면 5만 평입니다. 그죠? 그럼 작은 중소기업이에요. 농촌에서 5만 평이면. 그 정도면은 일상은 작은 회사를 차리고서 여기에 노동력 계속 보충해 가면서 나 노동력 상실했을 때 나 그래 거기에 공동주택 졌잖아요. 여기서 나 밥 얻어먹어서 가끔 과원 산보하면서 그러다가 여성 살다가 갈 거야. 나중에 자식 새끼들 니네 평생 하다가 니네도 어느 순간에 노동력 상실하고 늙었을 때 너도 여기 와서 노후 보내다가 그러다가 가. 라는 새로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면은 그게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기능기천을 하겠다면요, 우리 회사하고 계속 연계를 하십시오. 왜 연계를 해야 하냐면요, 같이 근무를 하든지 같이 농사를 짓든지 같이 호두마을 형사를 함께 투자하고 여생을 즐기든지 이걸 하셔야 해요. 왜? 나중에 미래의 농업에서는요, 제가 여러분 호두 농사 지려고 하시죠? 분명히 나중에 농업의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농업의 프랜차이즈화는 뭘까? 여러분 요즘 계란에 생산 연원일까지 딱딱딱딱 찍히는 거 보셨죠? 예. 그거 사서 드시죠? 예. 자, 농산물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오는지 유통 관리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호두를 농사를 짓는데 누가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친환경으로 졌는지 아닌지 무농약이었는지 이게 관리가 돼서 유통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그걸 미리 생각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라남도 진도에서 농사를 짓든 뭐하든 항상 시스템 해가지고 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가 농업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농사에는 초보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요. 농사에서는 초보자예요. 그죠? 에? 초보자들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초보자죠. 네. 에? 그런데 무조건 자기 혼자서요. 이 농사도요. 이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작물을 짓는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짓는 사람은 진짜 자기 노하우 쬐까는 것도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불쌍할 때 살짝 맞아주는데 그것도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데이터를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언제 나왔는데 뭐가 어떻는데 우리 땅은 어떤데 하고서 막 그 자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시스템화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들 수 있는 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술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먼저 이건 나의 자산을 갖다가 엉뚱하게 허세 부리느라고 시골에다 집 짓는다고 다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땅은 어디 안 가, 땅은 속이지 않습니다. 땅은 감가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돼요? 100% 감가죠. 서울의 음마 아파트도 건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재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위치, 땅값인 거죠, 사실은. 자, 우리 회사에서 제가 농장에 아까 형태적 변화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놨을 때 그게 감가될까요? 아닙니다. 점점 상승하죠. 그죠? 땅이 옛날에 이랬던 게 샥 나르시가 됐어. 일단 거기서부터 상승했죠, 땅값이. 거기다 또 거름가 또 쟁기지를 갈았어. 그만큼 상승이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래.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들은 귀농 귀촌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건물에 욕심내지 말고 건물은 다 도회지 쪽으로 가시고 시골로 와서 사시겠다고 하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져라. 그리고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형태적 변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주시면서 규모화, 대형화 하시면서 효율성을 만들고 조직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미래 농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농사라는 건요, 농사 져가지고 소비자한테 딱 팔아서 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돈이 된 것이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놨어도요 못 팔면은 걔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그거 내다 버리는데도 돈 듭니다. 인건비 들고. 그죠? 마지막까지 끝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